자, 지방행정, 오늘 지방행정이죠. 자, 지방행정. 예. 자, 지방행정 보시면 먼저 지방행정은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고 여기에 지방정부 여기에 주민. 그래서 지방행정은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국가가 첫 번째 논점은 국가가 이쪽으로 내려주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거, 분권. 이게 첫 번째 논점. 분권을 얼마나 적절히 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주민이 얼마나 지방정부에 참여하는가. 그러니까 주민 참여. 세 번째는 어떤 거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는 서울같이 굉장히 큰 도시도 있고, 큰 지방정부도 있고, 성남시 같은 데도 있고, 중간 정도. 그 다음 또 어떤 데도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 데도 있죠. 그 다음 경상북도 청송군. 우리 선생님들 청송 가봤어요? 청송? 아주 멀죠. 아주 멀어. 거의 이 산으로 둘렀어요. 산으로. 그래서 여기 청송. 사실은 이 크기는 거리가 아니죠. 이 면적이 아니에요. 면적. 면적은 서울하고 청송군하고 같은 거 알죠? 거의 서울 면적이 청송군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차이로 이렇게 해놨겠어요? 재정력의 차이, 재정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로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방행정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이해할 게 뭐라고요? 분권, 국가가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줬느냐. 두 번째는 주민 참여죠. 그렇죠? 주민 참여 없으면 이 지방자치 의미가 없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지방정부 간 관계야. 그래서 수평적인 형평성 문제. 만약에 자, 여기가 분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민 참여, 그 다음 수평적 형평성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잘 조화돼야 지방행정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세 가지가 잘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분권을 많이 해주면 서울은 어떻게 있어요? 네 알아서 네가 살아. 이렇게 하면 서울은 아주 잘 살겠죠. 왜? 재원도 많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러니까. 근데 청송군은 어떻게 있어? 거칠 게 없어. 나올 게 없다고. 산업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지겠죠. 형평성이 완전히 위배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화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지방행정의 승패를 좌우해요. 항상 지방행정을 볼 땐 분권 문제, 주민 참여 문제, 그 다음 수평적 형평성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 보면 먼저 총론부터 하겠습니다. 총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방재정. 크게 하면 지방재정. 왜냐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돈 문제라 그랬죠. 지방행정에서 면적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 수도 아니고 돈 문제, 지방재정. 그다음 지방자치와 무슨 문제? 주민. 그럼 눈치챘겠지만 이건 좀 중요하니까 따로 다루는 거고, 총론에서는 분명히 어떤 문제를 다루겠어? 그러면 분권 문제하고 뭡니까? 수평적 형평성 문제, 정부 간 관계 문제를 다루겠죠. 그렇죠? 다시 자, 지방행정을 공부할 때 국가에서 얼마나 지방행정으로 권한을 주느냐 분권 문제,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문제, 그 다음 수평적 형평성 문제. 그래서 여기 부분은 누구와 누구 관계겠어? 주민이 얼마나 지방정부에 참여하느냐. 뭐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크게 세 부분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딱 봐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 논하겠느냐? 바로 총론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총론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 우리 페이지 196페이지. 자, 의의는 총론의 의의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광해 지방행정 행정 주체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정을 말한다. 지방행정은 광의로 볼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곳에서도 지방행정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광의는 볼 필요 없습니다. 먼저 협의 보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행정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그럼 어떤 행정은 빼고 국가에서 하는 건 뺀다는 거죠. 그렇죠? 자, 뒤에 서서히 다 설명합니다. 자, 최협의의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사와 책임으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 지방행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뒤에 자세히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하는 일 중에는 국가의 일이 있어요. 국가가 시켜서 하는 일, 또는 국가가 위임했다 그러죠. 위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병역 같은 경우는 병역을 위해서 징집하고 이런 것들은 지방사무야 국가사무야.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군대고 또는 외교고 국방 이런 건 국가사무잖아. 그런데 병무청장이 지금 20만 원에게 징집영장을 보내야 돼. 혼자 보낼 수 있겠어, 없겠어? 명단도 없어요. 명단도 어디에 있어? 3,000개 시동에 동사무소에 다 있는 거죠. 3,000개 달하는 동사무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부탁하겠어? 동사무소에게 부탁해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사무는 무슨 사무야? 국가가 하는 사무.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청소하고 쓰레기하고 또는 이 수도 같은 거 이런 문제 또는 이 방범 같은 거 있잖아요. 방범대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겠어? 그냥 지자체에서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네요. 국가에서 대신 좀 해주라 하는 사무, 위임 사무. 그것도 둘로 나눠지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 어떤 사무? 그 자체의 고유 사무. 지방자치가 해야 될 사무. 쓰레기 청소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고유사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협의로 볼 때는 국가에서 유임한 거하고 뭐 또 하는 거 고유사무까지 다 포함해서 지방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최협의로 보면 지방행정은 지방에서 하는 거고 완전히 자기 고유한 일을 하는 게 지방행정이지, 이렇게 하니까 고유사무만 봤을 때 뭐가 되겠어요? 최협의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보시면 뭐 이 광의까지는 볼 필요 없고, 광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것까지도 전혀 지방자치단체가 안 해요.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세무서라든가 또는 병무청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직 합격에도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어 없어? 지방에서 인천병무청 같은 경우는 전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병무청의 브랜치 가지 지방의 하나의 지사죠,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 다 국가공무원이야. 그러면 그것도 지방에서 하니까 이걸 이제 관체행정이라고 그래. 관체. 이것까지 다 포함하자. 그럼 광이겠죠. 이거 말고 이것만 하자, 협의. 아니다, 이것만 하자, 최협의. 그렇죠? 시험 문제, 우리에게 시험 문제 나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지방자치의 목적은 뭐냐, 그렇죠? 그랬을 때 민주성하고 능률성이다. 계속 신경 쓰이네. 이거 왜 계속 이러지? 자, 민주성하고 능률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민주성 하면 뭐라 그랬어요? 민주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 민주라는 용어 속에는 참여, 그다음 이 뭡니까? 위임, 개방,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가 됩니까? 위임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됩니까? 참여가 되죠. 그러니까 민주적이다. 왜 지방자치를 하냐? 그럼 민주적이기 때문에, 또는 민주주의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실현할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또 하나는 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효율성. 이건 뒤에 설명을 좀 합니다. 효율성은 민주성보다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효율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하게 되면 바로 우리 근접에 있으니까 훨씬 더 뭐한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일을. 그렇죠? 물론 반론이 있어요. 또는 여기 민주성이 있다, 이것도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든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뭐한다? 지방자치 하자. 다음 지방행정의 특징도 뭡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지역행정이다, 자치행정, 이건 다 알겠죠? 자, 종합행정이다. 이건 조금만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국가에서 행정할 때는 국가는 어떻게?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천시청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하죠. 다 같이 하죠. 시청에서는 다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행정이라고 합니다. 종합행정. 그래서 국가행정은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분행정인데 반해, 그래서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분행정이니까 국방 따로, 보건복지 따로, 다 따로 했죠. 국토 따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뒤에도 일선, 생활, 대화행정 등이 특징이다. 자, 그 다음 지방정부하고 지방정부란 말을 쓰는 경우, 이건 하나만, 이 논점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되겠어? 아니면 지방정부라고 해야 되겠어? 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방정부는 하나 국가정부하고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의 정부다. 그래서 이름 붙인 게 지방정부겠죠. 지방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하나의 단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비해서는 권위가 좀 낮다고 생각해서 보통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고, 아니야 비슷해 동등해 이렇게 하면 지방정부란 말을 많이 활용한다. 자,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의 정치, 정책 그리고 사법기능은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정치, 지방행정, 사법기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자치사법기능을 갖지 않는 지방자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는 용어 대신에 법률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 누가 더 포괄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떻든 지방정부가 더 포괄적이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건 시험 문제 그냥 가볍게 해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의. 자, 한 장 넘기면 지방자치의 나옵니다. 자, 지방자치의에서 먼저 보시면 거기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의해서 기본 요소, 지방자치가 되려면 우리가, 자, 인천시는 어떤 걸 기본 요소로 할까요? 인천광역시는 일단 뭘 기본으로 하겠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구역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방자치 하는데 구역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 주민이 있어야 되겠죠. 주민. 그 다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자치가 아니죠. 그래서 자치권, 세 가지가 필요하는데, 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구역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뭐야? 구역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 우리가 육지는 잘 구분해 놨는데 해상하고 그치 공중에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자, 혹시 우리 스님들 새만금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논쟁에 대해서 아시죠? 공유수면 매립지. 그래서 어디입니까? 군산, 진안, 또 어디죠? 또 한 군데가 잊어먹었네. 진산, 군산하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거기 이 새만금 매립할 때 어떻게 됐어요? 누구 땅인지 굉장히 논란이 많죠.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행정법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죠. 행정법에서도.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육지는 잘 해놨는데, 그렇죠? 이게 여기 이제 여기를 매립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아마 뭐 이 군산도 있고 김제도 있고 어디 이 사이가 뭐가 있는데 잊어먹었어요. 지역을. 어쨌든 이따 합시다. 그럼 이거 매립을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다면 육지는. 근데 이거 공유수면을 매립했어. 여기를 매립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업군이 분쟁이 붙는 거야.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은 하기 전에 어업군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매립해 놓으니까 이제 자기 땅이 어디까지냐고 문제겠죠. 이 땅 누구 거예요? 매립했어. 군산입니까? 김제입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자꾸 입에서 맴돌아. 선생님, 이거 애매하죠? 그래서 많은 소송도 많이, 그래서 행정법에서 많이 붙은 게
이게 누구 땅이냐고 소송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입법 미비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줬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다음 자, 주민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주민은 여기 문제죠. 이제 여기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구역은 그렇다 치고 육지, 해상, 공상 다 포함하는 거고. 자, 주민 문제는 뭐가 제일 문제? 주민과 국민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주민은 거기에 거주하면 주민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도 주민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주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뭐 할 수 있어? 투표할 수 있어, 투표. 또는 주민 청구도 할 수 있어. 감사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다. 그러면 이게 지방행정에서는 주로 주민이니까 주민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이 주민 문제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외국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영주자로 3년 이상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뭐도록 주민의 권리를 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물론 거기 이 주민 투표할 때 18세 이상이다. 그러면 외국인도 당연히 18세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외국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딱 하나 있어. 이건 무조건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외국인 문제에서는. 그렇죠? 외국인은 주민으로서 뭐 하시다? 여기 참여의 거의 대부분은 참정권을 인정해 준다. 대신에 딱 하나. 피선거권은 없어요. 피선거. 후보로 나올 수는 없어요. 외국인. 내가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 나올래요? 이거 안 돼. 근데 내가 누구한테 투표한다? 이건 돼요. 그러니까 선거권은 주는데 피선거권은 없어요. 피선거권. 이제 귀화하면 국민이니까 할 말이 없고 귀화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참 신문에 중국인에게는 거주 인민들에게는 투표권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죠. 이런 건 사실은 선거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선거권만 안 된다. 이것만 잘 알아줍시다. 그렇죠? 그래서 논점만 알아두시면 돼.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자치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치권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인천 시장에 인천 시민을 이 시민을 다스린단 말은 좀 그렇고, 자, 어느 정도 집행기관으로 인천시를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인천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줬을까? 그렇죠? 거기 지방건설 고유건설은 자치권은 지방의 고유한 권리로서 이러한 관점은 자연법 사상과 역사적 유래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이 천부인권을 갖고 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다? 그렇죠? 신체의 훼손을 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신체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천부인권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런 것과 똑같이 누구도 그 지방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천부인권과 같다. 인간이 천부인권을 갖는 것처럼 지방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게 무슨 권? 고유건설. 이걸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지방권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주로 나중에 곧 보겠지만 주민자치에서 이야기합니다. 뚜레가 1789년 주장했고, 그 다음 거기 있는 거, 자, 전래설. 자, 전래설은 이런 천부인권 이런 거 없다. 고유권설 없다. 누가 했던 것이다. 19세기 독일 공법학자들의 주장된 이론인데, 헤겔 등이 유명합니다. 이 헤겔 등. 그러면 누가 준 거다? 국가가 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권한은 국가에 있는데, 나라를 다스릴 권한은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니네 지역은 좀 다스려 봐라 하고 준 거다. 그렇죠? 이걸 전래권설이라고 그럽니다. 전래권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겠습니다. 헤겔 등이 여기 해되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 헌법 보면 칼 슈미트라는 사람 기억해요? 그 행정법에는 안 나옵니까? 칼 슈미트. 독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도적 보장설이다. 그렇죠? 자, 제도적 보장설은 뭐냐면, 자, 여기 봐봐요.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준 건 맞는데 그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특이하다. 더 독특한 거다. 이를테면 여기는 여긴데 전래권설 입장이지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제도적 보장설은 본질적으로 전래설에 따라 자치권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는데, 이 자치권이 헌법상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도로 보면 이건 완전히 어떤 거, 자치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침범할 수 있지. 국가가 준 건데 국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정도 회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 국가가 준 거 맞는데 회수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 왜?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치권을 오늘 하루 종일 신경 쓰겠는데 뭐가 문제지? 얘들이 여기 오면 조용히 했다가 여기 가면 반항한단 말이야. 자, 일단 자,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럴 수 있겠죠. 자, 시험은 딱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 시험 문제, 우리가 시험 문제만 보면 고유권설 이걸 내면 당연히 어떤 거냐면 뒤에 나오는 거 주민자치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전래설 단체자치하고 연결해서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제도적 보장설은 이 헌법이 보장했다. 이 한마디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주민자치와 단체,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유권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방금 이 문제는 국가하고 누구 문제였어? 지방정부하고 문제였지. 그쵸? 자, 지방정부가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줬다. 전래권설. 그쵸? 국가에서 주긴 했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도적 보장설. 그쵸? 국가 안 줬어. 여기 나름대로 뭐가 있다. 원래부터 고유하게 권한이 있다. 고유권설. 느낌은 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이거 한번 비교해 보는 거.
자,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 비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하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지방자치가 왜 이렇게 강조되게 됐었냐면, 특히 물론 옛날에도 지방자치는 당연히 있었죠. 로마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다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국사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또 거기 나름대로 조례, 우리 지금 말하면 조례 비슷하게 향약이라든가 뭐 또는 규약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죠, 지방을.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강조되기 시작한 게 2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 누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 2차 히틀러, 무솔리니. 이 사람들이 일으켰죠. 그렇죠? 무솔리니. 이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파시즘, 나시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만약에 분권화된 지역에서는, 분권화된 나라였다면 지방에서 뭐 할 수 있겠어? 이걸 어느 정도 반대하면 함부로 완전히 그런 파시즘 같은 게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이 지방자치가 상당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들어온 게 일단 단체자치하고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면, 주민자치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 미국은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들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형사제 1832년에 형사제도를 연구하려고 왔다가 보니까 뉴올리언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 동 정도 되는 게 타운이라고 해요. 타운. 여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더라? 맨날 어디에서 아테네 공화정에서 회의하듯이, 민회를 열어서 회의하듯이 맨날 회의에서 누구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뚝딱해서 누구 교정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만들고 학교에 대해서 보내고, 우리 치안이 위험한데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경찰은 몇 명 뽑고 어떻게 해서 맨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운 미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지라. 그래서 자기 대표를 뽑고 자기 대표에 대해서 운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주민자치라고 했어요. 주민자치.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방행정, 지방자치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주민이 대표가 돼서 대표를 뽑고 대표에서 운영되는 것을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겠어? 그렇지, 지방자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주민자치라는 용어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냥 편하게 들어요. 이건 나중에 다 할 거니까. 단체자치는 뭐냐면, 단체자치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집권이었어요, 집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자치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파시즘 같은 게 안 일어난다. 이러니까 이들도 부랴부랴 하려고 했는데 무슨 전통이 없어. 이런 전통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전통이.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주로 뒀어? 국가 권한을, 아까 우리가 그러면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일어나니까 밑으로 내리는 것, 즉 분권 그런 것에 중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치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단체 자치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이 단체 자치를 만들어서 지방에다가 권한을 줘서 지방에서 조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에 포인트를 줬던 게 단체 자치야. 단체 자치.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한번 그 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페이지 한번 보니까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 알아두도록 합시다. 방금 예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주민 자치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쌤. 주민 자치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자기 대표를 뽑고 이런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정치적 의미죠. 선거하고 이런 정치적 의미잖아. 그 다음 민주주의 원리 맞죠? 근데 단체 자치는 뭘 내려보낸다 그랬어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가? 이건 뭘로 해야만 확보될 수 있겠어? 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법률적 의미가 강하고 지방 분권의 원리라 그래요. 아까 왜 그런지 알았죠? 자, 다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이 없다고 그랬잖아. 전통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행정이 뭐냐, 또는 지방자치가 뭐냐, 그러니까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주민자치는 그러면 범위가 광범위한데, 단체자치는 아무래도 어디서 중앙에서 보통 다 했던 일을 몇 개 내려줬으니까 협소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뭐 또 있었어? 여기 보니까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해서 학교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또는 치안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해서 치안의 대표 뽑아놓고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범인데 협소하단 말이에요. 국가는 영국, 미국, 제가 영미국가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단체자치는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발전된 이 주민자치는 없었잖아. 주민들이 이렇게 뽑고 하는 거. 그쵸?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자, 주민자치는 당연히 이 자치권의 인식을 자연적, 청부적 권리, 고유권설이라고 이야기했고, 단체자치는 당연히 국가에서 줬잖아. 주민자치 한번 생각해봐.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공동의 문제를 논하고 공동의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 이건 우리들의 권리고 우리가 마치 인간이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지방에서도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천부인권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다음 자치의 중점에서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 주민의 행정, 지방과 이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 관계, 단체자치에 의한 행정. 여기 봐봐. 이들은 아까 주민에 의해서 행정했죠. 주민자치는. 근데 여기는 밑에 내려줬으니까 여기서 행정하는 거죠. 자치단체 행정. 그 다음 중앙과 지방 관계는 주민자치는 수평적이고 경쟁적이고 협력적이라면 단체자치는 아무래도 수직적이고 권력적이다. 이것도 이해되죠? 그 다음 자치단체의 성격에서는 단일적 성격이고 자치단체고 이중적 성격. 그럼 선생님 봐봐. 이런 단체자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줬으니까 국가가 시킬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자기를. 아까 통지서 좀 돌려줘. 내가 지금 권한 줬잖아. 그러니까 네 고유 사무도 있겠지만 내 사무도 좀 봐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무 구분해서 주민자치는 주로 고유 사무를 이야기하고 단체자치는 고유 사무와 유임 사무가 병존한다. 권한 부여 방식에서는 이것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헷갈려 할 거야. 개별적 수권주의하고 그다음 포괄적 수권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별적 수권주의는 상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는 완전히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 하고 정의를 해버려. 하나하나. 근데 포괄적 여기에서 포괄적 수권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버려. 그냥 중앙과 국가와 지방에 해당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업무에 관여하고 나서 아니야, 그 우리 국가 사무야, 하지 마. 또는 우리가 시킨 대로 내가 감독할래. 원래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감독권이 제한되거든요. 그러겠잖아. 누가 하기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로 했는데 마음대로 감독은 아무리 자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해야 될 일 같아. 학생이 자기 일이야, 자기 일. 그런 것들을 함부로 간섭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적 수권주의가 많이 준 것 같잖아. 포괄적으로 준 것 같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무는 지방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이 국가 사무에 해당돼라고 국가가 뭐하면 주장하면 여기서는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봐봐. 상수호 문제는 누가 해야 된다.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렸어. 그러면 국가가 상수호 문제에서 관여하려고 그러니까 법 봐봐. 법에 분명히 이건 주체를 누구로 냈어. 지방정부로 했으니까 우리 일이지. 하면 더 이상 침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 같으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좋아. 그래도 이 치안 이런 건 조금 이 연방이나 또 주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그건 저기 하더라도 어떤 것들 이 상수호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 이런 것들은 니네가 확실히 해. 이런 식으로 줘버린단 말이야. 자, 이거 꼭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앙 통제가 주민자치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단체자치는 엄하겠죠. 강하겠죠. 그 다음 지방정부 형태가 기관 통합형이고 기관 대립형. 이건 뒤에 곧 보겠지만 아무래도 봐. 자, 만약에 아까 주민자치가 했다 그래봐. 주민자치가 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를 뽑겠죠. 이거 하기 위해서 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겠다 하면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이 대표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 의회도 하고 이 대표에서 뭘 뽑는단 말이야. 집행기관도 뽑는단 말이야. 집행도. 왜냐면 자기들 대표를 한번 뽑았는데 또 여기 대표를 뽑는 문제가 있죠. 논리상. 다시 한번 봐봐. 자기가 스스로 대표를 뽑았어. 여기서 이게 굉장히 발달해서 모여서 우리가 다운미팅 같은 거 해서 계속해서 뭐 했어. 그래서 뽑았단 말이야, 대표를. 근데 대표를 뽑아서 이게 의회를 구성했겠죠. 그럼 의회를 구성하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의회만 있은 게 아니라 집행을 해야 되는 기관이 집행기관이니까 집행기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분권에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으면 여기가 어떤 기관이 있어? 집행기관, 단체장들, 여기 의회, 그렇죠? 의결기관 또는 시민의결기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대표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 되겠지. 우리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도 뽑는 이유는 뭐야? 서로 견제가 균형해야지 한쪽이 더 강하면 어떻게 돼? 독재로 흘러버리죠. 그래서 보통은 단체자치는 뭐하고 어울리고 기관 대립형 이렇게 기관이 대립해 있죠. 이건 봐봐. 여기 의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의원 중에서 대표를 또 뽑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일본은 어때요? 수상 누가 뽑아? 수상. 국민이 안 뽑죠.
그냥 거기 의회에서 뽑아요. 그래서 의회 뭡니까? 거기 다수당의 대표가 대부분은 수상을 하죠.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하잖아. 아베 봤잖아, 아베.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어울리는 건 이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특성 보면 고유사무와 유임사무 구분이 모호하다. 일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취한다. 우리나라는 포괄주의 방식은 방식인데 일시적 포괄주의라고 그래서, 자, 여기 봐봐. 자, 선생님 이거 개별적 수권주의인지 포괄적 수권주의인지 한번 구분해봐. 그래, 지방자치단 할 수 있어. 그런데 예를 들면 상수도 문제, 뭐 교통의 뭐 어떤 문제, 그다음 아까 쓰레기 문제, 무슨 방법 문제, 무슨 문제, 이런 문제는 예시적으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포괄은 포괄인데 또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약간 개별적인 것도 지정해 준 것처럼 보이잖아. 아까 개별적 수권제에는 상수도 문제는 누가 해? 지방정부에. 쓰레기 문제는 지방정부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예시들은 지방정부가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자, 우리나라는 절충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절충형. 어쨌든 영어는 알아줍시다. 예시적 포괄주의. 자,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다. 기관이 대립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인천시장이 더 힘이 강해요? 아니면 인천시 의회가 힘이 더 강합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더 훨씬 더 힘이 강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해가 됐으면 간단히 문제를 조금 볼까요? 사실은 거기 1번 216페이지 1번. 자,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의 개념은 관치, 위임, 자치행정을 모두 포함하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만을 의미한다. 216번. 216페이지. 1번 맞죠? 2번,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 정치, 정책 기능까지. 지방정부는 지방 행정에 비해서 더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으로 자치,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이거 맞습니다. 우리는 협의입니다. 영국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효율성 축을 위해 자치행정과 위임행정. 자, 영국은 아까 주민자치라고 그랬고, 주민자치는 어떤 것만 포함한다고 그랬어? 고유사무, 자치사무만 포함한다고 그랬죠. 위임사무 포함하지 않고. 자, 5번 지방분권의 장점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맞고,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중앙정부 조정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된 건 아무래도 중앙 집권이죠. 자, 7번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노사 간의 대립, 사회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이건 당연히 중앙 집권에서 할 일이죠. 노사 간 대립 같은 거. 8번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정치 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좋습니다. 9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 이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자치사법권은 없습니다. 이건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3 할까요? 13 두 개는 넘어가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례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13번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13번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전례권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14번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이것도 바꿔야 되죠. 15번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하는 기관 분리병을 채택한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통합형. 거꾸로 했죠. 16번. 자, 사무 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 의무와 유임사 의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주민자치는 어떤 것만 주로 자치사 의무를 담당하니까 유임사 의무랑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17번 지방분권 고유사무와 유임사무 구분 법률적 차원의 자치, 정치적 차원의 자치 중에서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정치적 차원의 정치적 차원의 자치는 뭐라 그랬어? 주민자치라 그랬어? 단체자치라 그랬어? 주민자치. 그러니까 틀렸고 맞고 이건 맞죠? 자, 18번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고유권으로 단체에서 전례권 맞고 19번 주민자치는 권한부여 방식으로 포괄적 유임주의를 채택하고 주민자치는 포괄적 유임주의 아니라고 그랬죠? 개별적 지성주의라고 그랬고 단체자치가 포괄적 유임주의죠. 20번 사무 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와 유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는 이를 구분한다 맞고 21번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주민참여를 중시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맞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의 경우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관계,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 맞죠? 그래서 자 아무래도 단체자치는 자기들이 줬으니까 권한 아무래도 권력관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24번 23번 미안해. 지방자치 원리로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격 우리가 별도 법인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법인격에 국가의 권한을 뭐 해준다 그랬어? 그렇죠. 분권화시켜 권한을 준다 그랬죠. 유임해 준다 그랬습니다. 24번은 뭐 드렸습니까? 지방자치 원리에서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 주민의 권리를 강조한 건 주민자치죠. 25번 지방원리 자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서는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이다. 아니 주체는 국가이다. 맞죠? 단체자치니까. 26번 지방자치 원리에서 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국가유임사무를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기관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그렇죠. 국가기관을 대리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단체자치에서는. 27번 지방자치 한 기업으로서 주민자치에서는 지방주민 의사의 책임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 맞죠? 28번 뭐가 틀렸어?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것은 주민자치입니까? 단체자치입니까? 단체자치. 29번 주민자치는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맞고 30번도 주민자치는 지방사무에 관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중앙정부 유임사무를 구별하지 않는다 맞고 31번은 자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맞죠? 32번 주민자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했으며 단체자치 원리는 주로 독일어 프랑스 맞죠? 33번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이것도 틀렸죠? 형식적 법제적은 단체자치 그다음 주민자치는 내용적이고 본질적이죠. 원래 주민자치는 이래야 되는 거죠. 34. 단체자치에서 법률에 의한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좁다. 그런데 저기 위에도 법률에 의한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까?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습니까? 단체 자체는 포괄적 지정주의라고 그랬죠. 35번 단체 자체는 입법 통제와 사법 통제가 주된 통제 방식이다.
자, 통제는 당연히 단체자치는 행정통제가 주로 방법이겠죠. 근데 주민자치는 행정통제가 잘 안 되잖아. 고유건설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대신에? 입법이나 주민이 해도 되고, 사법 같은 데서 조금 더 강하겠죠. 이 주가 되겠죠, 주가. 자, 그 다음 36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서 고유권선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천부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는 고유한 권리를 본다. 맞고, 전례권설은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 통치구조의 일환으로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맞죠? 38번 제도적 보장설입니다. 자치권이 국가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면서 또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 보장된다. 그렇죠? 제도적 보장설 나오면 무조건 뭘 나와야 돼? 헌법 나와야 되겠죠? 자,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서 고유권설은 주로 해결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은 전례권설입니다. 전례권설. 그 다음 거기 40번 이 지방자치 자치권에서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은 지방자치제도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 존립을 계속 보장한 것은 아니다. 당연하겠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쌤 통폐합 할 수 있어 없어? 개별 지방자치단체 통폐합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겠죠. 인구수 줄어들면 폐지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헌법에 이 지방자치를 보장한다는 말이지 인천시 지방자치를 보장 이건 아니죠. 이럴 때면 여기 만약에 그럴 일 없죠. 미추홀구 지방자치를 보장한다 이런 거 아니죠. 미추홀구가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그냥 행정구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대강 여기까지 봤는데 대강은 알겠죠. 여기서 지금 문제는 거의 어떤 문제였다? 국가하고 지방정부 문제였다. 그렇죠? 국가와 지방정부 문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이 이번에 좀 중요했냐면 물론 시험에 이 기출 문제는 안 나왔지만 지방자치 요소가 뭐였냐? 구역과 주민과 그다음 자치권이었다. 그럼 특히 이제 자치권이니까 자치권의 특성은 뭐냐? 자치권은 뭐냐? 솔직히 자치권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냐? 원래 고유권설이 고유한 것이었다. 아니다. 국가에서 좀 그 권한을 유임해줘서 자치권이 생긴 것이다. 아니다. 맞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됐으니까 일반적으로 폐지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게 제도적 보장설이었다. 그 다음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서 온 거?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것과 어디서 온 것이 있다? 그렇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온 게 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래부터 타운 우리가 지금 동단이나 될까요?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800에서 1000명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모였다는 거죠. 그 정도 인구면 뭐 성인들만 모이면 한 300~400명밖에 안 되겠죠. 성인들 뭐 이렇게 해서 400~500명 모여서 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수보다 좀 적을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들을 결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들은 주민들에 의해서 대표가 뽑아지고 그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근데 여기서 성격에서 꼭 구분해야 될 게 법률은 단체자치는 어떻게 준다? 포괄적 지정주의로 준다. 그래서 누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 업무 내 업무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개별적 지정주의라고 해서 이 업무는 지방정부, 이 업무는 지방정부 이렇게 딱딱 정해주니까 더 이상은 뭐 하겠어, 국가가. 내 업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자치를 더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 여기는 주로 어떤 것과 기관 대립형하고 많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기관 통합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는 정치적 의미고 여기는 법적 의미가 강하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하고 지방 정부와의 관계, 분권의 문제였었다. 이 둘의 관계의 문제였었다. 그렇죠? 좀 쉬었다가 역시 이 둘의 문제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